안녕하세요. 고고 알쓸심잡입니다. 오늘은 중년의 외로움이 가져올 심각한 문제 두 가지에 관련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중년의 외로움이 가져올 심각한 문제 두 가지인데요. 중년의 나이가 되면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게 외로움이라고 하잖아요.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도 흔히 있는 사례이죠. 그럼 외로움은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나누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까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로운 정서와 불륜입니다. 구체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중년이 된 남성이든 여성이든 외로움에서 오는 어려움은 우선 가벼운 일탈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결점은 불륜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을 보겠습니다. 우선 작은 첫 번째, 정서적 결핍에서 오는 충족 심리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과 애정을 통해 결핍을 메우고자 합니다. 특히 장기적 관계에서 파트너로부터 정서적 소외를 경험할 경우 그 공허함을 채워줄 새로운 관계에 쉽게 끌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파트너였는데 오래 같이 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부부간의 관계겠죠. 물론 연인 간의 관계이기도 하죠. 어떤 커플은 뭐 3년, 4년, 5년 사귀면서 여러 가지 권태감을 느끼는데 그것은 젊은 시절의 이야기이고, 물론 중년도 젊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현재 소외감을 느끼거나 그래서 그 외로움으로부터 힘들어할 수 있는 것은 중년의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남성보다도 여성분께서 더 많이 외로워할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파트너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을 통해서 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곧 나의 외로움이나 어떤 결핍에서 오는 것을 채우고자 할 때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 곤란한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그 돌파구를 불륜이라는 것으로 찾아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불륜은 이러한 정서적 빈틈을 메워주는 수단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요, 외로움과 도파민 시스템의 상관성입니다. 외로움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며 새로운 자극을 향한 갈망을 증폭시킵니다. 그 이유는 극한 공포, 두려움, 쓸쓸한 정서의 지속인데요. 이는 자신의 불안과 외로움, 우울, 쓸쓸함의 정서적 어려움을 다른 대안을 찾아 채우고자 하는 심리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결국 그 익숙하고 위로가 되고 쾌감을 유발하는 위로거리를 찾게 됩니다. 특히 두려움, 공포, 쓸쓸함 속에 살았던 유년 시절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환경에 놓이면 더욱 극렬하게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적인 매몰 상태가 반복되면 자신의 불안하고 우울한 환경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륜은 위험성과 함께 짜릿한 쾌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쓸쓸하고 외로운 상태일수록 도파민 보상을 추구하는 심리가 불륜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특별히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어린 시절에 유기되었던 또는 방임된 그런 시간들이 길었던 유년 시절, 이런 속에서 그런 자극들을 찾는 것도 있지만, 혹여 이제 상당히 힘든 시간들, 공포스러운 시간들, 두려웠던 시간들, 많이 혼자서 쓸쓸했던 이런 시간들이 복합적으로 그 마음에 이렇게 새겨졌을 때에 이러한 상황들이 다시 어른이 되어서 이게 재현이 되면 무엇인가를 돌파하고 싶어 하고 그것으로부터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쾌감 또는 즐거운 것, 그래서 도파민의 자극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셋째, 자기 가치감 하락과 외부 인정 욕구입니다. 외로움이 지속되면 자기 존재에 대한 의문과 무가치감이 커집니다. 이때 외부로부터의 관심과 인정은 심리적 구원을 제공하며 불륜 상대는 그 빈틈을 파고들어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불륜 상대는 무엇이든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을 확률이 높겠죠. 특히 여성 쪽이 더 이에 대한 반응이 강렬합니다. 이는 정서적으로 공감을 해줄 때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이로 인한 자기 만족과 위로와 행복까지 느끼기 때문입니다.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성들도 외로우면 계속해서 그런 강한 자극 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만 정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좀 더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넷째, 심리적 탈출구로서 불륜을 생각합니다. 외로움은 현실 회피 욕구를 증폭시킵니다. 불륜은 기존 관계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소외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심리적 도피처로 기능합니다. 새로운 관계에서의 기대와 환상, 몰입은 외로운 현실을 잊게 해주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첫 번째 증상이 바로 불륜과 관계성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선 배우자의 상태가 어떤가를 체크합니다. 아내가 자주 외롭다는 말을 한다거나 남편이 재미없고 무료하다고 자주 반복된 말을 하면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뭔가 즐거운 것을 찾을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외롭고 쓸쓸할 때 새로운 대안을 찾고 그래서 즐거운 걸 찾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있을 때의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내 안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희망에 대한 꿈이 있다면 그런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건강한 즐거운 거리를 찾아 그것을 희망을 고취한다든지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있는 분들은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그래서 건강하게 위기를 극복하는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멤버십을 열었습니다. 후원한다는 의미로 1등급에 가입하시면 틈틈이 올리는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우리 인간 휴먼 릴레이션에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사회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가볍게 제시할 텐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후원한다는 마음으로 1등급에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1등급에 가입하신 분들은 회원 전용 실시간 스트리밍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등급 단계는 심리검사 방법과 분석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키우기 및 연인 간의 심리를 이해하고 혹여 마음에 두고 있는 이성이 있다면 접근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담을 배우고 싶은 분들은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검사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등급은 심리 이론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 단계는 전문가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3등급은 아직 가입하지 마시고요. 2등급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2등급은 검사지를 받아서 검사를 한 다음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 뵙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3등급도 나중에는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것이고요. 3등급은 좀 더 심도 깊게 분석, 이론, 심정 대화까지도 가능하면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는 2등급까지 현재는 가입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외로운 정서와 우울증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번째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두 번째로 큰 문제는 외로운 정서와 우울증의 관련성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작은 첫째죠. 외로움과 우울증의 연결고리입니다. 이런 외로움과 우울증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볼까요? 외로움은 일시적 감정이지만 지속될 경우 자기 비하, 무력감, 상실감으로 연결되어 우울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적 고립이 시작되고요. 그러니까 은퇴를 했든지 중년이 되어서 뭔가 외로움을 느낀다든지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덮쳐올 때에 사회적 고립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부정적 사고를 하게 되고요. 자동적으로 부정적 사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울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그런 거죠. 사회적 고립, 그 다음으로 부정적 자동사고, 그리고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내 자신이 하잘것 없이 힘들다, 그러므로 우울로 이어진다는 거죠. 중년기에는 인간관계 축소로 인해 사회적 고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은퇴를 한 60대 남성 같은 경우 여전히 왕성한 활동과 남성성이 여전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는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심리적 무력감과 소외감, 그리고 특히 자존감 낮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며 은퇴 전에 자신에 비하여 낮아진 활동력과 인정에 대한 욕구를 채우지 못함으로 오는 상실감이 우울한 상태로 빠지게 합니다. 사실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이게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시민성까지 오고 또 도파민의 문제라든지 또는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곧 우울로 간다는 거죠. 둘째, 중년기 특유의 심리적 특징입니다. 삶의 전환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정체성 위기와 무력감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사회적 역할의 변화에서 오는 존재감 상실입니다. 40대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동시에 여전히 왕성한 활동이 있겠지만 50대로 넘어가면서 점점 자녀들은 성장하고 독립하며 예전만 못한 떨어지는 체력, 노화, 은퇴 등으로 존재감의 상실을 체감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고립감에서 오는 외로움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나름대로 왕성한 활동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힘들어하는, 그래서 우울로 간다면 어떤 경우에는 육체적인 거나 심리적인 부분이나 다퇴화되면서 더 심각한 문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다수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을 강하게 느끼는 중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병 위험이 두세 배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남녀 공통적으로 우울증이 높게 나오지만 특히 여성 중년층에서 외로움에서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온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적인 구조를 보면 더 명료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외로움, 무기력, 사람들과 단절, 더 외로움, 우울증,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다시요. 외로움, 무기력, 사람들과 단절, 더 외로움, 우울증,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우울증 처방을 받고 약물 치료와 함께 상담을 받아야 하겠죠. 상담은 내면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상태를 분석하고 재구성 및 재구조화를 거쳐 치료를 합니다. 재구성은 무의식을 다시 구성해서 내면화된 무의식적 사고를 다시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구조화는 마찬가지로 비합리적인 사고, 비합리적인 신념이죠. 이런 신념을 새롭게 구조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왜곡된 사고 또는 부정적 사고에서 오는 문제로 인한 우울증을 개선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자신감 결여 또는 무기력으로 인한 우울은 자기를 다시 성찰하고 무엇으로부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면, 말하자면 분석이 되면 그 원인을 다시 재구성하고 재구조화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긍정의 힘을 끌어내고 희망을 고취함으로써 삶의 새로운 시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유튜브에 빠져보고 여행, 등산, 만들기 등 자신에게 맞는 것에 몰입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금 왕성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중년 60대가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에 저는 유튜버로서 더 몰입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연구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몰입할 수 있는 것들도 다양하게 있겠죠. 제 동기 중에 한 분은 60이 넘어서 박사과정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졸업하고 논문을 통과하는 나이가 63세가 넘어갔거든요. 64세 정도가 됐죠. 그런데 그때부터 더 왕성 활동을 하면서 여기저기 강연에 나가고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상담 심리에 관련돼서 강연을 하셨고 또한 부부들을 위한 상담도 많이 하셨고 왕성한 활동을 했고요.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지금 70이 넘으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분은 뭐예요? 중년기에 접어들고 중년 막바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60대는 지금 중년으로 봅니다. 그 시기에 희망을 고취하고 그래서 몰입을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재미를 누리고 그러다 보니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과연 놓여져 있는 환경이 어떤 것이냐, 그걸 통해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것들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몰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때 외로움과 우울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 되는 거겠죠. 지금까지 외로움이 가져온 심각한 문제 두 가지 특징을 함께 나눴는데요. 외로움과 불륜, 외로움과 우울증으로 크게 나눠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솔루션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